이 자존심의 정의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자, 이 자존심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 그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니야.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존심의 주인은 남이야. 왜? 기준이 남이에요. 저 사람한테 굽히지 않고야. 대상이 저 사람이야. 내가 아니야. 그 반대 개념, 완전한 반대 개념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의 정의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소중하게 여겨 자신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이 자존감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야. 자존심은 누구? 남. 자존감은 누구? 나. 이 둘은 완전히 반대 개념인데 제가 이 두 개념을 대변할 만한 사람을 찾아봤어요. 지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자존심의 최강자는 이 사람이야. 항우. 항우 장사 알죠? 항우는 8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한 번도 안 져요. 70전 70전승을 합니다. 세계 전사에 이런 인물은 없어요. 그러다 한 번 딱 위험에 빠져. 한때는 자기의 부하였던 한신이, 자기보다 형편없이 약했던 유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때 유방의 군대가 100만 대군이었어. 항우는 도망을 칩니다. 천하야 항우가. 도망을 치다가 딱 포위를 당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면초가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사면초가. 근데 거기서 항우는 죽어야 되거든. 거기 못 뚫어요. 근데 항우는 워낙 전쟁을 잘하니까 그걸 뚫고 탈출을 하는데, 그 탈출하는 과정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항우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있어요. 당대 최고의 미인 우희가 죽어. 우희가 누구냐?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항우 시 중에 뭐가 있냐면 역발산 기계세라는 시가 있어. 역, 힘은 발, 산을 뽑고, 기계세, 기는 세상을 덮는다 할 정도로 천하에 당할 자가 없는 최고의 항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부인 하나 지키지 못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 슬픈 얘기가 여러분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패왕별희라고 있어요. 아시죠? 이 항우가 서초 패왕이에요. 패왕이 이별한다는 소리야. 누구와? 우희와. 그게 패왕별이야. 부인을 잃고 항우는 도망을 칩니다. 뒤에는 한신이 죽이려고 쫓아오죠. 근데 항우가 도망을 치다 강을 딱 만나. 이 강이 이제 오강이라는 강인데, 그때 항우의 수십만의 군대는 다 죽어버리고 26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항우의 옛날 부하가 배를 갖고 나타나죠. 대왕이셔, 이 배에 오르세요. 이 배에 오르기만 하면, 강만 건너면 대왕의 나라 강동에 도착하니까 거기는 아직도 수십만이 있어요. 다시 와서 유방을 죽이면 됩니다. 배에 오르십시오. 근데 그때 항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난 배 안 탈 거야. 내가 지금까지 8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배 타고 우리나라에 넘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전쟁에 패한 거 알 거 아니냐. 나는 자존심 상해서 배 안 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항우가 자살을 해버려. 근데 그때 항우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1살이에요. 항우의 죽음을 놓고 두보라는 시인이 시를 씁니다. 두보 아시죠? 전쟁하는 사람이 이기고 지는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항우가 31살 때 한 번만 이거를 참았더라면 중국의 역사는 뒤집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자존심이야. 이 친구 항우의 문제는 뭐냐면, 전쟁은 당할 자가 없는데 문제는 밖을 보는 눈만 발달된 거야. 주인이 누구예요? 남이야. 내가 아니야. 내가 가서 얘기하면, 부탁하면 제가 날 우습게 보지 않을까? 그거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항우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야. 전쟁을 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거든. 마지막 전투 빼고는. 70전 70전승. 자존감의 최강자는 이 사람이죠. 한신이라는 장군인데, 원래 한신은 거지였어요. 근데 늘 얻어먹을 때 이걸 차고 다녔단다. 이게 한신의 장도라는 칼이야. 긴 칼. 늘 얻어먹는데 한 번은 불량배 때 걸린 거야. 야, 너 일로 와봐. 너 거지 주제 칼 차고 다녀? 네가 무사야? 우리 무사들 무시하게 네가 그 거지가 칼 차고 다니면 돼? 나도 무사인데? 그래? 오늘 그럼 잘 됐네. 한판 붙어. 난 명분 없으면 안 싸워. 해? 안 해. 안 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죽기 싫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첫째, 칼을 들어서 싸우든지. 둘째, 아니면 내 가랑이 사이를 개처럼 키워서 지나가. 그럼 내가 널 용서해 주지. 근데 한신이 그때 그 얘기하죠.
나는 뭐 너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죽이지 않을 거야. 왜? 너보다 내가 더 소중하거든. 이라는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 그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를 개처럼 켜서 지나가죠. 그때 한신의 별명이 또 하나 생겨. 사타구니 무사 한신이야. 사타구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한신이 누구한테 가면 얘한테 가요. 근데 항우는 귀족 출신이거든요. 항우의 집안은 귀족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출신이니까 얘는 천민이고 중용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신이 누구한테 가냐? 자기하고 같은 출신인 유방한테 가는 거야. 유방한테 가서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 중에 항우를 죽이는 거예요. 유방은 천하를 통일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무슨 족이라고 그래요? 한족. 중국 문자를 한자. 근데 만약 항우가 통일했다면 이 양반은 초나라 왕이었거든. 아마 지금 중국 사람들 무슨 족이라고 했을까? 초족. 중국 문자를 초자. 그 엄청난 일을 해내요. 이제 그때가 시기적인 배경이 기원전 200년 전이에요. 그때 한나라가 만들어져 가지고 기원 후 220년까지 무려 440년 동안을 중국을 지배하는 거죠. 최장기 왕조야, 중국 왕조 중에. 그래서 그 엄청난 공을 세웠던 유방을 도왔던 3명의 장군이 있어. 행정에는 소화가 있었고, 전략에는 장량이 있었고, 전쟁에는 한신이 있어. 그 중에 제일 큰 공을 세운 게 한신이에요. 그래서 유방이 한신한테 나라를 하나 딱 떼어주잖아요. 너 가져라. 고생했어. 거지가 자기 고향에 속한 나라에 뭐로 갔냐면 왕으로 간 거야. 왕으로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아까 제가 늘 얻어먹었다 그랬잖아요. 얻어먹을 때 밥을 줬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천금으로 사례를 해. 천금. 그때 나온 얘기가 일반천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 끼의 밥이 천금으로 은혜를 갚았다 이 소리야.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자기를 가랑이 사이로 기억하겠다는 불량배를 잡았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본인 같으면 그렇지 죽여버렸겠죠. 그죠? 그냥 죽였겠어? 칼로? 나 같으면 지나게 하고 죽였을 것 같아. 지나가게 하고. 근데 한신은 그 불량배를 잡아서 그 얘기하죠. 네가 옛날에 그랬지. 너를 죽이든지 아니면 네 가랑이 사이를 기억하라 그랬지. 내가 들 안 죽인 이유가 뭔지 아냐? 여러분 그 초한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한신의 칼은 당할 자가 없어요. 칼은 당할. 우리가 항우는 전쟁의 귀신이잖아요. 항우는 8척입니다 키가. 근데 한신은 8척 반이야. 항우보다 더 커. 한신의 칼은 당할 자가 없는 상태에서 불량배가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널 안 죽인 이유는 너는 나한테 이뤄놓지도 가치가 없는 놈이기 때문에 그랬어. 이뤄놓지도 가치가 없는 너를 가랑이 사이로 기억하라는 그 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너를 죽였더라면 나는 평생 살인자로 도망 다니다 인생 끝냈겠지. 근데 내가 너를 안 죽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 뭐였어요? 가랑이 사이 기억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난 알고 있었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날 비웃겠지. 근데 난 괜찮았어. 난 존중받으면 됐거든. 누구로부터? 나로부터야. 그래서 한신은 안을 보는 눈이 발달된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주인이 누구? 나. 그게 뭐예요? 자존감. 주인이 남이면 자존심. 개념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요?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우가 죽은 이유는 뭐냐면 71전 70승 1패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한 번 져서 죽은 거예요. 유방은 사실 평생 전쟁을 하면서 항우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 딱 이겼어. 한신이 천하를 통일한 이유는 뭐냐? 얘는 웬만한 건 끄떡도 없었어요. 그 피가 끓는 나이에 불량배는 한 칼거리도 아닌데 그 가랑이 사이까지 기억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꼭 자녀분들한테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같이 이렇게 어른들은 살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그게 아직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요, 인생에 이런 우여곡절이 꼭 여러분한테 나쁘게만 영향을 미쳤어요? 아니에요. 커다란 성장을 하려면 이런 곡절은 필수적인 요소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애들한테 전해주셔서 그걸 견디도록 만들어주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애들한테 꼭 전해라.